볶음면이야? 꿀맛인데요? 꿀 좋아. 오늘 그가 고른 점심 메뉴는 설탕이 듬뿍 입혀진 달디단 도넛과 햄버거. 그런데 햄버거에 빵을 빼는가 싶더니 설탕 도넛을 빵 대신 올려 먹습니다. 꿀맛인데요? 꿀 조합이에요. 도넛을 번 대신 끼워 먹으면 밸런스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먹게 됐고요. 단맛이 좀 그나마 좀 밸런스가 있어서 이렇게 먹곤 합니다. 얼마나 좋아! 올해 27살의 김경원 씨는 눈을 뜨자마자 컴퓨터 앞으로 향합니다. 일단 프리랜서 PD로 일을 하고 있고요. 편집이랑 프로그램 기획, 전반적인 제작 보조까지도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게임 방송의 프리랜서 PD인 경원 씨는 녹화가 있는 날을 제외하곤 대부분 집에서 일을 합니다. 일단 의자에서 근무하거나 생활하는 시간이 하루에 보통 대략 잡아 16시간에서 20시간 정도 되고 있고요. 근무 시간 외에 취미 시간 중에 거의 90%는 게임만 하는 것 같고요. 문제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목과 어깨 통증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죠. 한 10kg 정도가 매달려 있는 느낌이 들고요. 누가 계속 약간 어깨를 말듯이 붙잡고 있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한땐 패션 모델로도 활동했다는 경원 씨. 언제부터 컴퓨터 앞에만 있게 됐을까요? 친할머니가 좀 건강에 좀 미독하신 적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럼 할머니를 네가 모셔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당시에 다니던 패션 관련한 교육원도 이제 그만두게 되었고요. 꿈을 포기하고 좀 사람이 최대한 없는 곳으로 시골로 내려가서 되게 혼자 좀 스스로 가두면서 살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 간병을 위해 재택근무 위주로 일을 하다 보니 지금의 생활이 당연해진 겁니다. 하루의 첫 일과는 커피를 배달시켜 마시는 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한 잔도 아닌 무려 석 잔이나 됩니다. 일어나자마자 바로 마시는 용으로 아이스를 일단 시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약간 상비약 개념입니다. 하루에는 보통 10샷 정도는 최소한 마신대요. 점심도 예외 없이 또 배달 음식입니다. 오늘 그가 고른 점심 메뉴는 설탕이 듬뿍 입혀진 달디단 도넛과 햄버거. 그런데 햄버거에 빵을 빼는가 싶더니 설탕 도넛을 빵 대신 올려 먹습니다. 도넛을 번 대신 끼워 먹으면 밸런스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먹게 됐고요. 단맛이 좀 그나마 좀 밸런스가 있어서 이렇게 먹곤 합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먹고 일하고 마시다 잠드는 생활. 그의 건강이 걱정되는데요. 혈액 검사와 골밀도를 측정할 수 있는 덱사 검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노란 게 지방층이에요. 네. 여기 복부내, 복강 내에 이제 지방도 있죠. 여기 이제 중심, 내장 지방까지 이제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복부 비만에 고혈압, 당뇨 전 단계까지 각종 대사질환을 앓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술도 안 먹는 사람이 간 수치가 올라간 거는 전부 다 그냥 지방간 때문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간 걸로 보여요. 네, 안녕하세요. 목과 어깨는 괜찮을까요? 네. 목 커브가 상당히 안 좋고 뭐 거북목이 되면 이 전방 이 뒤에 있는 목의 뒤에 있는 근육들이 항시 긴장을 하게 돼요. 이 승모근이랑 함께 뒤통수나 이렇게 당기는 근막 증상으로 후두부 통증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고 양쪽 승모는 항상 무겁고요. 경원 씨의 목은 20대라곤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경추의 같은 경우에는 경추 커브가 완전히 후만 변형이 되어 있다고 해야죠. 거기다가 약간의 이제 경추의 퇴행성 변화들도 관찰이 되거든요. 27살인데도 불구하고 좀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는 걸로 보이지 않나 뭐 그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장시간 앉아 있는 생활 습관이 근골격계 질환과 사망률, 심혈관 질환, 암이나 대사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올해 40살 차선희 씨는 아이 둘을 키우며 식품회사 브랜드 MD 일을 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그 집에서 복대를 차고 계시나요? 네, 허리가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이제 집에 와서 가사를 하고 살림을 하면 허리가 그때부터 통증이 이제 많이 와요. 그런데 그녀를 고통스럽게 하는 건 허리뿐만이 아닙니다. 네. 모든 통증의 시작은 허리가 터지고 난 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23년 3월에 허리가 그때 마침 탁 터졌고 최근 난소에도 혹이 발견됐습니다. 협심증 약까지 먹고 있는 선희 씨, 그 누구보다 긴 시간을 의자에서 보냅니다. 2019년도에 입사한 직장을 좀 오래 다니면서 그때는 정말로 밥 먹는 시간 20분 빼고는 서 있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회사를 2번이나 옮겨봤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문자로 계좌번호 넣어드릴 테니까 오늘 오후 2시 이전에 입금해 주시면 오늘 출고되실 거예요. 우리 고객님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작은 중소기업이다 보니 선희 씨 혼자 처리해야 하는 업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에라도 잠시 밖에 나갔다 오면 좋으련만 선희 씨는 오늘도 책상 앞에 홀로 배달 음식을 먹습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 지금까지 한 번도 컴퓨터 앞을 떠나지 못한 겁니다. 주변에 식당이 없어요? 조금 걸으면은 식당에 나오긴 하는데 애매한 거리라서 빨리 차를 타고 가서 먹고 빨리 와서 좀 쉬려고 하고 있어요. 그 밥 먹으러 가는 것도 차 타고 이동을 하면 걸을 시간은 별로 없겠네요. 아예 없죠. 이러니 몸이 굳고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네요. 잠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해봅니다. 골반이랑 허리 쪽이 좀 많이 불편해가지고 스트레칭이라도 좀 꾸준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스트레칭 하면 좀 통증이 좀 괜찮으세요? 잠깐 반짝 조금 풀리는 기분? 37 정승화 씨는 올해 12년 차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자동차 관련된 대출 관련해서 좀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승화 씨의 사정도 다르진 않습니다. 거의 밥 먹으러 가는 시간 외에는 못해도 회사에서 6시간 이상은 앉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전 내내 꼼짝한 텅크가 찾은 곳. 직장인들의 당 충전소 탕비실입니다. 달콤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쏟아지는 잠도 쫓아보고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도 풀어보지만 잔뜩 뭉친 뒷목과 허리는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 허리하고 목 쪽이 좀 안 좋고요. 예, 특히 이런 승모 같은 데는 조금만 자극을 줘도 좀 많이 아파하는, 병원 가서 뭐 도수 치료라든지 이런 거는 좀 받아봤었는데
받아도 뭐 그때 잠깐 좋아졌다가 치료를 뭐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기나긴 하루가 가고 아빠 왔다. 승화 씨의 육아 타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저녁은 큰아이가 좋아하는 파스타입니다. 승화 씨는 종종 이렇게 간단하게 저녁을 차려 먹고 있다는데요. 네,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좀 메뉴가 좀 한정적이에요. 스파게티는 서로 다 같이 먹을 수 있어가지고 이런 거 자주 먹는 편입니다. 저녁 식사 후 아이들과 놀아준 뒤에야 겨우 얻을 수 있는 승화 씨만의 자유시간. 그 귀한 시간에 승화 씨는 컴퓨터를 켜고 온라인 게임에 접속합니다. 한 번 시작하면 목이 아픈 것도 허리가 뻐근한 것도 까맣게 있습니다. 아프신데도 게임은 앉아서 많이 하시네요. 예, 오랫동안 해와가지고요. 거의 한 20년 가까이 한 게임이라서 직장에서 이제 와서 집에서 밥 먹고 설거지하고 뭐 애들 같이 좀 놀아주고 이러다 보면 평균적으로 한 11시 정도까지는 하는 것 같습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입이 더 심심한 게 느껴지죠? 한 손으로 마우스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론 계속 과자를 집어먹다 보니 입사 전 60kg대였던 몸무게는 어느덧 80kg대를 넘어섰습니다. 몸무게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으로 그때랑 비교하면 한 20kg 정도 들었고요. 허리도 28인치에서 지금 뭐 한 34 이상 좀 많이 쪘죠. K 직장인 선희 씨와 승화 씨, 이 두 사람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선희 씨의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기초 대사량이 1,300이 안 되세요. 1,197로 굉장히 낮아요. 기초 대사량이. 근육량이 적고 지방이 많다는 선희 씨는 중성지방 수치와 혈압도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승화 씨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분위기가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복부에 있는 요 노란색, 요게 이제 내장 비만이거든요. 요게 제일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당뇨 진단이 가능한 그런 수치가 나왔어요. 고혈압 전 단계, 당뇨, 고지혈증까지 대사질환 진단을 받은 겁니다. 활동량이 적은 기간이 너무 오래다 보니까 그 기간 중에 계속 체중이 증가된 그런 상태인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체중 증가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혈당의 상승, 그다음 콜레스테롤 문제, 그다음 혈압의 문제들이 다 이게 나타나 있는 그런 상태여서 대사 질환이 여러 가지가 좀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송파에 사는 김주원 씨는 출근길에도 항상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합니다. 제자리에서도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네, 저는 한 정거장 먼저 내려가지고 걸어가고 있어요. 이제 한 5분만 가면 돼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대신 계단을 이용해 그녀가 도착한 곳은 한 운동센터입니다. 안녕. 제가 운영하는 다이어트 센터입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을 가르쳐주는 곳이에요. 16년 차 홈트 전문 트레이너라는 주원 씨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다이어트 방법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기 전에 게임 중독이었어요. 현실에서는 막 약간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데 게임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하루 종일 근데 어쩔 때는 16시간 동안 눈 뜨면은 PC방 가서 정액 끊어놓고 한타나 막 콜라 같은 거 마시면서 라면이랑 막 그런 거 계속 먹으면서 계속 했어요. 계속. 그렇게 2년을 완전 페인처럼. 그런 생활이 지속되다 보니 어느덧 몸무게가 104kg까지 늘었다는 주원 씨. 미용실에서 일을 했는데 화장실 갈 때마다 스쿼트 20개 이런 식으로 해놓고 효과를 많이 봤어요. 화장실에서 할 수 있으니까 스쿼트를. 몰래. 그리고 출퇴근할 때, 출근할 때 걸어서 출근하기. 그래서 40kg를 빼는데 한 2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나머지 10kg를 빼는데 3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걷기와 스쿼트를 시작했고 무려 50kg 정도를 감량했다고 합니다. 이젠 움직이는 게 항상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있는 주원 씨는 회의를 할 때도 서서 합니다. 저 완전 추천할 거 있어요. 이 상태에서 골반 한쪽씩 이렇게 움직이기만 해도 골반의 움직임과 허리부터 복부까지 움직임이 생기거든요.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이거부터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5분만 투자해서 꼭 따라해보세요. 그러면 삶의 질이 달라지고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화이팅! 혼자는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하죠. 함께하는 움직임 문화를 만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 관련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곳 직원들은 점심 식사 후에 대부분 산책을 나갑니다. 하루 평균 8,000보를 걷는 직원에게 선물을 주는 등 걷기 캠페인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낸 게 20억 보 정도를 같이 걸었습니다. 아마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이 걸은 걸음수로는 결코 나오기가 좀 어려운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회사의 매출이나 또 영업이익 같은 어떤 그 정량적인 성과라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되는 어떤 행동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걷기를 시작한 게 캠페인 때문만은 아닙니다. 난이도별로 조성된 산책 코스를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걸 스스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걷기 캠페인을 하면서 제가 살이 좀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걷기 시작하고서 6kg 정도 빠졌습니다. 그런데 유독 열심히 걸어오는 이분, 바로 회사 내 걷기왕 윤석훈 씨입니다. 제가 걷기왕입니다. 네. 바쁜 생활 속에서도 매일 8,000보 이상을 걸었다는 석훈 씨. 제가 작년에 되게 건강이 안 좋았거든요. 몸무게도 갑자기 늘고 그랬는데 이제 회사에서 걷기 이제 캠페인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걷기로 이제 내 몸을 한번 건강을 되찾아보자라는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반년 만에 걷기로 10kg을 감량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그만의 걷기 노하우는 대체 뭘까요? 자세히 지켜보니 하루 8,000보 이상을 걷기 위해 가까운 화장실은 패스하고 가장 멀리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되도록 자주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걷기를 의식하지 않고 일상에서 자주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하나, 혼자 할 때보다 함께 할 때 더 쉽게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혼자 걸을 수도 있지만 같이 걸을 수도 있잖아요. 같이 걸을 때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걸으면서도 에너지 소비가 되기 때문에 8,000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제작진은 오랜 좌식 생활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세 사람과 함께 의자병 탈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프로젝트는 3주 동안 홍정기 교수가 이끌어주기로 했는데요. 먼저 세 사람의 기초 체력과 근력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 꼼꼼하게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에 앉아서 1분 동안 쉴게요. 워킹맘 선희 씨가 유독 힘들어 보입니다. 지켜야 될 규칙도 간단합니다. 하루 10분 이상 걷고 매일 배운 틈새 운동 실천하기. 10월 26일 프로젝트 3일차이고요. 날씨는 오늘은 좀 선선하네요. 네, 프로젝트 5일차 오늘 28일이고요. 저는 지금 정읍에 그 회사 교육 때문에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걸었어요. 낮에도 걷고 그리고 또 저녁에 밥 먹고 와서 또 걷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지. 각자의 상황에 맞춰 틈새 운동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일주일이 흐르고 홍 교수와 지원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만남을 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하나 지금 어디가 불편한지 얘기는 들었거든요. 운동을 오래간만에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땀도 금방 빨리 많이 나고 좀 숨도 차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한 5일차, 6일차 들어가니까 조금 몸이 적응하기 시작한 느낌입니다. 너무 힘드셨죠?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교수님. 지난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점과 잘못된 자세 등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그렇죠. 이번 주에는 하여튼 살짝만 강도를 올려서 한 세트 더 하는 거로 하십시다. 네. 우리 화이팅 한번 하시죠. 의자병 솔루션 화이팅! 화이팅! 네, 좋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점점 늦어지는 경원 씨.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직접 만나러 가봤습니다. 잘 지내고 계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일이 바빠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데요. 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일하면서 중간중간 한번 곁들여 보고 있습니다. 좀 그래도 전보다는 스트레칭도 되는 것 같고 운동도 좀 계속 잘 도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달라진 건 하루 종일 컴퓨터와 씨름하는 대신 바빠도 가장 먼저 산책을 하는 일상으로 변화했다는 겁니다. 그런 그가 산책 중에 들린 곳은 카페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샷 추가해서 한 잔 부탁드릴게요. 배달 음식과 함께하던 전과는 다른 모습이죠. 집에서 항상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좀 주문하곤 했는데 이제는 그래도 산책도 하루에 2번 하는 겸 기왕이면 밖에 나와서 커피를 마시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는 우리 몸을 어떻게 더 움직였을 때 칼로리 소비 차이가 나는지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장비는 이제 휴대용 호흡가스 분석 장비로 이 측정자의 마시는 산소량과 내뱉는 이산화탄소량을 이제 측정하여서 최대 산소 섭취량 측정할 수 있고 동시에 분당 칼로리 소비량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를 먼저 운전하며 이동을 해봤더니 13kcal가 소모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거리를 걸으면 어떨까요? 자, 그 결과 23분 거리에 119kcal가 소모됐습니다. 그렇다면 엘리베이터를 탈 때와 계단으로 올라갈 땐 어떨까요? 계단의 열량 소비가 훨씬 더 컸습니다. 어플로 음식을 주문하는 것보단 직접 가서 찾아오는 게 역시나 에너지 소비량이 더 컸습니다. 운전하는 것에 비해서 공원 걷기가 3배의 에너지 소비량이 높게 나타났었고요. 엘리베이터 대신 똑같은 양을 계단을 걷는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4배 정도의 에너지 소비량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실제 어플로 배달 음식을 시키거나 실제로 그 장소에 가서 음식물을 픽업해서 돌아올 때를 비교해 보았을 때는요, 5배 정도까지 차이가 났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앉아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데요. 어떻게 앉아있는 게 에너지 소비량이 더 클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냥 앉아있을 때와 가자미 근 운동을 하며 앉아있을 때, 짐볼에 앉아있을 때 각각 상황을 나눠서 비교해 봤습니다. 자, 그 결과 가만히 앉아있거나 짐볼에 앉아있는 것에 비해 가자미 근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열량 소비가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기보다 가자미 운동을 하시게 되면 근육 운동을 계속 하시게 되고 짐볼에 앉아 있는 경우에서도 코어 근육을 계속 움직이셔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량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종아리 근육은 비복근과 그 안쪽에 있는 가자미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자미근은 다리의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가자미근은 혈중 포도당과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사산물을 빠르게 태워 없애는 게 가능합니다. 당연히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죠. 실제로 최근 미국 휴스턴 대학교 연구진이 가자미근 운동을 했을 때 인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식후 혈당 수치와 인슐린 수치 모두 떨어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3주차. 중간 점검을 위해 일정이 있는 경원 씨를 제외하고 승화 씨와 선희 씨가 다시 홍정기 교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두 사람의 기초 체력이 많이 올라온 상태. 자, 그래서 제가 3가지 운동을 더 드릴 거예요. 일단은 앉아서요. 이렇게 한번 내려보실게요. 여기서 그냥 이거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거는 힘 꽤 들어가요. 그렇죠? 가벼워 보이지만 근육은 굉장히 많이 태울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운동은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3도 운동. 예. 또 내렸다가 예, 여기 힘 지금 꽉 들어가잖아요. 좋아요. 요겁니다. 그냥 팔에 전반적으로 힘이 다 들어갈 수 있게. 또 내려왔다 버티지 말고 그냥 쭉 올라오시고. 좋아요. 좋아요. 의자를 활용해 운동하는 건 지난번과 같지만 전반적으로 근육을 많이 쓰는 동작들로 구성돼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3세트. 벌써 이렇게 숨이 차려고 그러죠. 이렇게 추가로 해서 3주째는 이 운동을 아까 했던 운동 뒤에다가 붙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운동 덕분인지 두 사람 모두 무리 없이 잘 따라오는 모습이죠. 1, 2주차 때는 이 운동이 주로 움직임 운동이다. 그래서 관절을 움직이게 하면서 뭔가 여태까지 껴있던 독소를 배출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말씀드리면 지금부터는 실제적으로 상체와 체간 그리고 다리의 근육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자극하는 운동들을 제공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남은 일주일 동안에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운동을 해온 지원자들. 그렇게 3주 동안의 의자병 탈출 프로젝트가 끝이 났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떨까요? 먼저 지원자들의 기초 체력과 근력이 어느 정도 좋아졌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20대 김경원 씨는 균형 감각은 물론이고 심박수가 개선이 되면서 체력이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0대 직장인 정승화 씨는 근력도 함께 상승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프로젝트 내내 가장 힘들어했던 40대 워킹맘 차선희 씨 역시 근력은 물론 체력까지 좋아졌습니다. 아주 눈에 띌 만큼 좋아지셨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측정한 근력, 그다음에 균형 감각, 그리고 심폐, 체력 이 3개의 영역에서 적게는 한 25%, 많게는 50%까지 기능이 좋아졌다. 본인을 믿고 그리고 이 운동을 꾸준히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원자들의 건강 상태도 좋아졌을까요? 병원을 다시 찾아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고생하신 것 같은데 너무 좋아지셨는데 근데 3.1kg를 빼시면서 근육량은 오히려 100g 정도가 늘었어요. 몸무게가 감량된 건 물론이고 가장 심각했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수치가 모두 개선이 된 겁니다. 경원 씨 역시 체지방량이 줄고 골격근량이 늘어나면서 체중이 감량되고 지방간 수치가 개선됐습니다. 선희 씨는 체중이 감량되진 않았지만 골격근량이 늘면서 기초대사량이 증가했고 높았던 혈압이 개선됐습니다. 활동을 하지 않게 되면 남는 칼로리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식사는 뭐 다른 분들하고 비슷하게 일상 식사를 한다 할지라도 활동량이 딴 사람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게 되면 그 남는 칼로리가 소모가 되지 않고 남는 잉여 칼로리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틈새 운동 또는 짬짬이 운동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움직여주면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전반적인 그 체지방률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